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부동산 보유세 고지서는 마치 세금 폭탄처럼 느껴져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여 고정 수입이 줄어든 중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어렵게 마련한 내 집, 혹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인데 매년 내야 할 세금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가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세금만 많이 내야 할까 하는 억울함과 함께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녀 학비 대고 결혼시키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고 이제 겨우 내 집 하나 편히 쉬는 보금자리 4만 후를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 중년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는 매년 꼬박꼬박 찾아와 우리의 재정을 압박합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았다더라,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최근 부동산 보유세 자동 이체 및 분할 납부제 확대 논의는 많은 중년들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나눠낼 수 있다면 혹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면 좀 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함께 들 수 있습니다. 세금 제도는 워낙 복잡하고 변화가 잦아 일반 중년들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자동 이체 및 분할 납부제 확대 논의의 배경과 함께 그 내용과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부, 부동산 보유세, 왜 중년에게 더 큰 부담인가? 숨겨진 이유들.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부동산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왜 나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단순히 세금이 많아서일까요? 사실 중년들에게 부동산 보유세가 더 큰 부담이 되는 데는 몇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알아야 보유세 납부 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정 수입 감소 또는 부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에서 매월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중년들은 고정적인 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연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금이나 다른 자산을 깨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둘째, 목돈 지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1년에 한두 번 정해진 시기에 목돈으로 부과됩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중년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생활비나 의료비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세금 납부가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의 영향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은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 보유세 부담만 커지면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넷째, 건강보험료 등 다른 준조세 부담과의 연계도 문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나면 주택자산이 많은 중년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 다른 준조세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가계 재정에 이중 삼중의 압박으로 작용하여 중년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는 단순히 세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의 특수한 재정 상황과 심리적 요인, 그리고 복합적인 다른 세금 및 준조세 부담이 맞물려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 이체 및 분할 납부제 확대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부 자동 이체 분할 납부제 확대 논의의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부동산 보유세 납부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 이체 및 분할 납부제 확대 논의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제도가 확대되면 우리의 세금 납부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도 재산세의 경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 7월, 9월 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2회에 걸쳐 분납 12월, 2월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납 신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재산세의 경우 자동 이체 서비스가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중인 확대는 이러한 제도들을 더욱 폭넓게 적용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할 납부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입니다. 현재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연 2회 분할 납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논의의 핵심은 이 횟수를 3회 이상으로 더 늘리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세액 기준을 낮춰 더 많은 납세자들이 분할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분납이 가능한데 이 기준을 더 낮춰 소액 납세자도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꺼번에 목돈을 내기 어려운 중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 이체 시스템의 전면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재산세 자동 이체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거나 홍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논의는 전국적으로 모든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 자동 이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납세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동 이체가 활성화되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물거나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납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셋째, 장기 납부 제도 도입 검토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큰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세금을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장기 납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세금을 연체할 염려 없이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의 담보가 설정되는 등의 부담은 따르겠지만 극심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로 법제화된다면 부동산 보유세 납부 방식이 훨씬 유연해지고 중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중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4부 자동 이체 분할 납부제 확대 중년에게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까?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부동산 보유세 자동 이체 및 분할 납부제 확대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세금 납부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요? 단순히 납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재정 상황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 유동성 확보 및 재정 부담 완화 효과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역시 현금 유동성 확보입니다. 현재는 연일 2회 목돈으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분할 납부 횟수가 늘어나면 한 번에 나가는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 100만 원의 재산세를 2회에 걸쳐 50만 원씩 내던 것을 4회에 걸쳐 25만 원씩 낼 수 있다면 매번 느껴지는 부담감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 등 다른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중년에게는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산금 부담 및 납부 누락 방지 효과입니다. 자동 이체 제도가 활성화되면 납부 기한을 깜빡하여 가산금을 물거나 납부 자체를 누락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세금 고지서를 챙기고 납부 기한을 기억하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동 이체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가산금 지출을 막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 증대 효과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보유세 고지서는 많은 중년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특히 목돈 지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세금을 여러 번에 나눠내거나 자동으로 이체될 수 있다면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달은 이 정도만 내면 되겠네.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빠져나가니 편하다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넷째, 노후 자산 운용의 유연성 증가 효과입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위해 자산을 헐값에 매도하는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자산을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자동 이체 및 분할 납부제 확대는 중년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노후 자산 관리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부 자동 이체 분할 납부제 현명하게 활용하는 팁과 주의사항.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부동산 보유세 자동 이체 및 분할 납부제가 확대된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활용하여 우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동 이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납부 누락 걱정 끝.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바로 자동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받아볼 때마다 납부 기한을 챙기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앱을 실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상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금액만 확인하고 통장에 잔액을 충분히 넣어두는 습관만 들이면 됩니다. 2. 분할 납부 횟수 및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나의 선택권 확대. 제도가 확대되면 분할 납부 횟수가 늘어나거나 분납 기준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나의 세액이 분할 납부 기준에 해당하는지, 몇 회까지 분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납부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목돈 지출이 부담되는 시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분납 신청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3.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연체는 금물. 자동 이체나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납부일이 되기 전에 지정된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 부족으로 자동 이체가 실패하거나 분할 납부액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결국 연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세금 납부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해당 날짜 전에 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4. 고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오류 여부 체크. 자동 이체를 신청했더라도 매년 발송되는 세금 고지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 변동, 세율 변화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간혹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상보다 세액이 크게 늘었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세무서나 지자체 세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5. 장기 납부 제도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담보 설정 여부 확인. 만약 장기 납부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는 주택을 담보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의 담보가 설정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나중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기 납부의 장단점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부. 보유세 납부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부동산 보유세 자동 이체 및 분할 납부제 확대 논의는 단순히 세금 납부 방식을 편리하게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가 보유세의 본질과 노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보유세 부담을 고려한 주택 포트폴리오 점검.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발생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유한 주택들이 현재의 보유세 부담과 비교하여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보유세 부담이 큰 고가 주택을 처분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거나 주택 수를 줄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주택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곧 현명한 자산 관리입니다. 2. 부동산 외 현금성 자산 및 연금 확보의 중요성인지. 부동산 자산은 유동성이 낮고 보유세와 같은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현금성 자산이나 연금은 즉시 사용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 예금, 단기 투자 상품 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에만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3. 주택연금 등 노후 보장 제도에 대한 관심. 만약 내가 가진 주택이 고가이거나 주택 외에 마땅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여 보유세 납부가 어렵다면 주택연금과 같은 노후 보장 제도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방식으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로 보유세 등 주택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노후 보장 제도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금 지식을 높이고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세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고 자주 변동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나의 재산 현황에 맞는 최신 세금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사 등 세금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며 절세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나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건강관리와 평생학습으로 활기찬 노후 설계.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은퇴 후에도 취미 활동이나 학습을 통해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설계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자동 이체 및 분할 납부제 확대는 분명 중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더욱 폭넓은 시야로 나의 자산과 노후를 바라보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의 꾸준한 노력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